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길건우입니다. 자,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인생 설계 원픽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은 유튜브 설경제 TV 검색 후에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인생 설계 원픽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분들은요. 우연경, 백혜림, 성주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선 우연경 전문가님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보험의 삐뽀삐뽀 119 우연경 전문가입니다. 왜 삐뽀삐뽀 119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백혜림 전문가님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든든한 노후 보장을 준비를 도와드릴 백혜림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노후는 백혜림 전문가님한테 물어보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럼요,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주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꿀팁을 알려주는 신뢰가는 보험 전문가 성주희입니다. 네, 오늘 무엇보다도 이렇게 조금 화사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마 시청자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입니다. 사실 자녀 있으신 분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첫 번째 주제는 우연경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저와 함께 이제 태아보험, 생명의 시작의 태아보험과 새싹이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이제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주는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사회자님도 아이가 있으신가요? 네, 저도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네, 저도 딸 하나가 있는데 아무래도 부모가 되다 보면 이제 많은 걱정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최근에 가족 구성원 형태가 아무래도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는 구성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다방면으로 부모님께서 서포트를 많이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방면으로 서포트를 해주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꽤 큰 보험료로 구성이 되어도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 아이를 좀 지켜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보험 구성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해당 주제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사실 과거에 태아보험 가입할 때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사실 그러니까 막연한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는 조금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자녀가 이제 출산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조금 이거 너 너무 많이 들었나 하는 고민들이 조금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또 비용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처음에 궁금한 거는 태아보험이랑 어린이 보험이랑 사실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정확히 어떤 부분이 조금 다를까요? 네, 아무래도 실은 이제 태아보험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정확하게는 어린이 보험에 태아 특약을 추가한 게 바로 이제 우리가 부르는 태아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해를 좀 돕자면 보장 기간에 따라서 나누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태아 발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보장하고 그리고 이제 출생 위험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태아보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태아 특약을 넣을 때는 선천적 이상이나 이제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그리고 장애 출산 등을 같이 특약을 넣어주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유아 시기부터 성인까지 동일한 보장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어린이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듯합니다.
근데 이게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아이들이 워낙 많이 다치고 병원도 자주 가다 보니까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태아 보험은 사실은 그 뱃속에 있을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이게 가입을 해야 되나? 뭐 써먹을 흔히 얘기하는 써먹을 확률이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는데 태아 보험 꼭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아이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태동이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 정도에 따라서 이제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텐데요. 이제 아무래도 배가 불러가는 거 이외에는 이제 알 수가 없어서 더 그럴 텐데요. 그 생명을 품고 있는 시간이 힘들지만 아무래도 정말 부모에게 있어서는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한데 이제 최근 10년간 출생아 및 선천성 기형아 추이를 같이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출생률은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미디어에서도 이제 국가적 경제적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보시면 선천성 기형아 수는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4명 중에 1명은 기형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그 늘어나는 이른둥이 비중을 보시더라도 4배가 껑충 뛸 정도로 이제 선천성 기형아와 함께 이제 이른둥이 우리가 말하는 칠삭둥이, 네, 팔삭둥이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미숙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태아 보험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 근데 이게 지금 자료를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형아랑 그 미숙아, 이른둥이라고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정말 많네요. 네, 네,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보고 사실은 조금 깜짝 놀랐고 그럼 이제 그러면 궁금한 게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임신 기간 중에 아무 때나 가입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해요. 네, 이제 보통 1차 기형아 검사를 하게 되는 기간이 12주에서 16주가 되는데요. 이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상 소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추후에 태아보험 가입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주 전에 검사를 받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 태아보험 가입하신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보상받는 사례도 많으실 거고 혹시 이제 태아보험으로 뭐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그 네. 초산인 그 어머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초산이다 보니까 정말 걱정하는 것도 많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래도 건강하게 출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다가요. 아이가 이제 출산을 하자마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어떤 일이요? 네, 그 저희 아이도 잠깐 있었던 일인데 신생아 황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저는 그냥 사라지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아이도 금방 지나갔는데 대부분 신생아들은 잘 지나가는데 이제 저희 고객분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혈중의 빌리루빈 수치가 너무 높아서 신생아 집중 치료실로 옮겨져야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지면 애들한테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생후 기간에 따라서 이제 경중이 나눠질 뿐 둘 다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제 생후 24시간 이내에 생기는 거는 적혈구가 파괴돼서 생기는 황달 증상인데요. 이제 뇌 손상이나 아니면 이제 발달 장애, 발달 지연 그리고 뭐 발작이나 심하면 이제 사망까지도 이룰 수 있는 지나칠 수 없는 질병이고요. 그다음에 생후 2주 있다가 생기는 황달 같은 경우는 이제 2주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에 청력 장애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간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신경 손상의 위험성까지도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고객분 자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아이 피부에 푸른빛에 이제 특수 파장을 쬐어주는 포토테라피라는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 어머님이 실은 정말 많이 우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할 정도로 걱정이 많으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같이 태아보험을 들어놨던 신생아 입원비와 치료비가 보장되어서 그래도 치료받는 중에 집중해서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왜냐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기가 아프면 딱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뭐 잘못했나? 네. 내가 신경을 못 썼나? 맞아. 뭐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무 예민했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다행히 뭐 치료가 잘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저는 당연히 대부분 신생아 황달 같은 경우 그냥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꽤 있었네요. 네, 이제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이제 신생아 황달이나 아니면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칠삭둥이, 팔삭둥이처럼 저체중아로 인해 인큐베이터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치 못한 출생 직후의 질환을 대비하는 데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이후에 출생 이후에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태아보험 아마 고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태아보험이 그래도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다음에 드는 궁금증은 이겁니다. 그러면 태아보험 구성할 때 앞에서 아까 특약 얘기해 네. 주셨잖아요. 어떤 특약들로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아이에게 출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이제 그의 특약은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입원 보장이나 아니면 중환자실 입원 일당 그리고 선천성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는 이제 출산 직후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특약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게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네. 그게 아까 어른둥이들 나오면 이제 이거 필요한 거고 중환자실 입원 일당, 그다음에 선천성 질환 진단비, 수술비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신 것만 가입하면 됩니까? 이제 이 이외에는 전문가와 같이 구성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텐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중간에 이제 추가로 들 수는 없느냐 이제 그런 맞아요. 것들을 궁금해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보험은 담보 삭제는 가능하지만 중간에 추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같이 이제 구성을 해주는 게 아마 이렇게 실수하지 않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전문가랑 듭니다. 상의해라.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주제가 오늘 태아보험이랑 어린이 보험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하는 거는 태아. 이제 나오면 어린이 보험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태아 특약은 앞에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어린이 보험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꼭 뭐 이런 특약들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뭐 네. 보장 기간이나 특약은 개인에 맞춰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암, 뇌, 그다음에 심장 질환 이렇게 3대 진단비는 진단 강조를 많이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른들 거 아닙니까? 암, 뇌, 심장? 네, 그렇게 물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10년간의 소아 청소년 비만 유병률 같은 거를 함께 보시면 좀 더 와닿으실 텐데 식습관도 많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환경적 요인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위험률이 훨씬 높아져서 3대 진단비 구성을 해드리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야, 의외로 또 이거 데이터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게 식습관 때문에 많이 이러는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성인이 되어서 보험 구성을 할 때도 비싼 특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대 진단비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비싼 것도 물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자녀가 나중에 커서 들려고 했을 때 건강 상태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할 때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3대 진단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이제 강조드리고 구성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암이랑 뇌랑 심장 특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면책 기간. 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보장 안 해준다라는 게 90일 맞나요?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린이 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15세 이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90일의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있어서 가입 후에 보장을 바로 받으실 수는 없는데 다행히도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 후 바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린이 보험과 태아 보험에는 면책 기간이랑 감액 기간이 없다. 네.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 이제 그래도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이 이런 게 있을 거야. 야, 근데 정말 그렇게 사례가 많겠어? 라는 것들 사실 궁금해 하실 텐데 전문가님이 혹시 겪으신 사례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있으시면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없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제 그 백혈병 진단을 받으셨던 고객분의 자녀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백혈병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암에 속하는 이제 암이에요. 근데 이제 몸속에 혈액 세포가 이제 암이 생겨서 증식하는 질환인데요. 성인 암과는 다르게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원인이 없다 보니까 조기 검진도 어렵고 그리고 뭐 예방법 또한 이렇게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과 진단 당시에 백혈구 수만으로도 이제 3가지 위험군으로 나뉘어서 치료를 받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치료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 항암 치료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이제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외벌이로 아이 간호를 하다 보니까 가정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비용이 더 배로 늘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각종 부대 비용을 합치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해당 고객분 같은 경우는 소아암 진단비랑 백혈병 진단비 그리고 이제 암 진단비를 함께 구성을 해드렸어서 보장을 받으면서 그래도 그나마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 내려놓으실 수 있게 도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근데 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자녀 키우다 보시면 자녀가 혹시 몇 살이세요? 5살입니다. 5살이에요? 네. 5살이면 저희 애도 6살, 7살인데 뭐 이렇게 큰 병도 사실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자주 돌아다니다 보면 맞아요. 잘 다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네.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이가 있기 전에는 이 특약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바로 이제 질병 상해 입원 일당인데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아프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입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병 상해 입원 일당이랑 그다음에 이제 실손보험 병원에 워낙 자주 가다 보니까 실손보험과 함께 이제 실손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수술비까지 특약을 같이 구성해 드립니다. 수술비요?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도 지금 애들 7살이긴 하지만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손보험으로 많이들 가입을 하시니까 22년 기준으로는 이제 국민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라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가입률이 높은데요. 그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함께 보시면 이제 본인 부담액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이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우리가 보장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 21년 7월에 나온 4세대 실손보험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입하게 될 실손보험 형태일 텐데요. 그럴 경우 급여의 80%, 비급여의 70%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수술비가 없어도 사실은 실손해서 방금 전에 70%, 80% 이렇게 네네.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그러면 수술비가 있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이제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의 시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른데요. 아무래도 4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1, 2, 3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수술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대부분 요새의 최신 의료 수술은 비급여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 부담금의 부담금이 생각보다 꽤 높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음번 갱신했을 때 1년간 보험료 할증이 붙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실손보험의 흐름 때문에라도 이제 실손보험은 기본으로 하되 수술비나 이제 다른 특약들을 함께 구성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수술비에서 조금 보충을 해라라는 의미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얘기를 들으면 앞에서 3대 진단비 저희가 얘기했고요. 입원비 얘기했고요. 수술비 얘기했어요. 실손도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제가 지금 손가락만 해봐도 지금 보험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지 않을까? 혹시 사회자님 보험은 누가 들어주셨을까요? 제 거요? 네네. 지금은 제가 들었죠. 예전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저희 어머님이 들어주셨죠. 네. 어떻게 잘 들어주셨었나요? 네, 방송이라서 얘기해도 될까요? 네, 어머니가 또 보시면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다시 또 새로 가입한 경우도 제법 있었어서 네, 조금 아쉽긴 하죠. 네, 그럼 혹시 사회자님 처음에 사회생활 하셨을 때 어떤 네. 부분이 가장 힘드셨는지도 기억하세요? 뭐 다른 것보다 돈이죠. 네, 이제 버는 거에 비해서 의외로 나갈 게 많더라고요. 막 보험료도 생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보험료도 내야 되죠. 교통비도 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좀 항상 조금 부족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이제 사회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여러 부분이 어렵겠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똑똑하고 현명하게 이제 어린이 보험을 준비해 주셨을 경우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분명 스타트 라인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갈 수 있는 길을 허둥지둥 가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현명하게 도와주시면 훨씬 자녀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 저희 어머니가 요걸 조금 먼저 보셨어야지 아니, 제가 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마 오늘 전문가님 얘기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 자녀들한테 그래도 좋은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태아보험이랑 어린이보험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조금 이렇게 요약 정리해 주시면은 들으시기 조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상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태아보험을 구성을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가입 제한이 되지 않도록 그 1차 기형아 검사를 하기 전인 12주 전에 필요한 특약을 준비해서 구성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똑똑하게 어린이 보험 구성을 위해서 3대 진단비, 그리고 3대 진단비와 질병상해 입원 일당, 그리고 실손보험, 수술비 특약을 함께 구성해 주시면 우리 자녀에게 똑똑한 보험으로 첫 취업 선물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준비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똑똑한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마지막으로 그 정리화면 한 번 더 보시면 정리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가 노후 연금 준비거든요. 근데 노후 연금 준비는 백혜림 전문가님이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 노후 연금, 사실 이제 국민연금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희가 어떤 이야기부터 조금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그 틀을 먼저 조금 잡아드리고 나서 이제 뭐 연금의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 1월 31일 뉴스 나온 거를 보면요. 월 300만 원을 버는 30세 친구가 2060년에 지금의 물가로 월 80만 2천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했는데요. 앵커님, 과연 우리가 월에 80만 원으로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일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노후 생활을 준비를 하기에는 다소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의 월 생활비가 있어야 할까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본인의 이제 생활 수준도 다를 거고 어떻게 조금 살고 싶은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서 딱 잘라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각자 개개인의 원하는 삶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노후에 필요한 각자의 월 생활비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삶의 형태에 따라서 노후에 필요한 월 생활비가 얼마인지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있고요. 그 기준이 되는 목표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연금을 준비할지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월 300만 원이 목표일지 그리고 월 400만 원이 목표일지는 우선 지금의 물가로 우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을 이제 상담을 해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방송이다 보니 한 가지 케이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에서 나왔던 월 300만 원을 버는 30세의 고객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2060년에 받는 월 연금액이 지금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월 80만 2천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월 300만 원을 생활비로 목표로 했을 때 나머지 220만 원만 채우면 목표 금액인 300만 원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채울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기 전에 연금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금의 구조는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국민연금, 그리고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 4층 주택연금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4층 주택연금은요.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만 이 주택연금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신데 막상 제가 고객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집을 담보로 이 주택연금을 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고 사정에 따라서 주택연금을 준비하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으시기 때문에 4층 구조는 제외를 하고 3층 구조로 설명을 드릴게요. 1층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 국민연금이고요. 2층은 퇴직연금이죠.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하시게 될 테고요. 마지막으로 3층이 개인이 준비를 하게 되는 개인연금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월 300만 원 중 1층 국민연금에서 우리는 80만 원을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220만 원이 남았죠. 그 220만 원은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연금까지 합해서 220만 원까지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참고했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보면 퇴직연금이 사실은 퇴직할 때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퇴직하고 나시면 이거를 이제 퇴직연금으로 쓰시는 분도 많겠지만 네. 이거 그냥 탕진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80만 원 안 그래도 국민연금 적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도 또 더 적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네. 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퇴직연금을 보통은 퇴직을 하실 때 네, 바로바로 하면 좋은데 딴 데 또 꼭 쓰니까. 네, 맞아요. 다들 네. 깨서 좀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안 깨려고 하더라도 꼭 무슨 일이 생기시기도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무언가를 준비를 할 때는요. 남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족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보수적으로 약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 퇴직연금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를 해서요. 네.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애초에 없는 상태에서 노후 준비를 하시는 그냥 빼예요? 네. 그 네. 상태가 더 좋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층 구조로 봤을 때 1층만으로는 부족하고 2층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3층밖에 남아있지가 않죠. 그래서 네. 3층을 좀 더 든든하게 준비를 하시면 멋진 노후를 준비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야, 그러면 3층으로만 220만 원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살짝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요새 또 이제 개인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는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연금은 네. 세제 혜택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맞아요.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공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연말정산한테 할 때 더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싶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개인연금은요, 크게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 상품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단어들이 아무래도 조금 생소하다 보니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적격이든 세제 비적격이든 둘 다 세제 혜택을 주는 연금 상품인데요. 다만 세제 혜택을 주는 형태가 다른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연말정산할 때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겠느냐 아니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을 하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연 1,5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게 되시면 종합소득세를 내시거나 16.5%의 종합 분리과세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연금을 수령을 할 때 수령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5.5% 정도 과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500만 원이요. 월에 125만 원 정도.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자료를 보니까 비과세. 제가 또 비과세 좋아합니다. 네. 세금 안 낸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비과세에도 이렇게 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가입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조건도 일시납과 적립식 이렇게 2가지로 나누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을 일시납으로 한 번에 납부를 만약에 하셨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 납부 금액은 최대 1억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시고 그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적립식은
월에 1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신데 최소 5년 이상 납입을 해주시고 똑같이 10년 이상 유지를 해주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제 양쪽 비교 설명은 됐고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원초적인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세제 적격이 더 좋습니까? 세제 비적격이 더 좋습니까? 네, 어떤 게 더 유리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세제 적격이든 비적격이든 뭐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자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 공제를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세제 적격 연금 상품이 유리하겠지만 연말정산이 필요가 없거나 또는 노후에 연금 인출 시 세금 이슈를 피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제 비적격이 더 유리하시겠죠. 이게 딱 정해지네요. 매년 세액공제를 받고 싶으면 세제 적격. 근데 지금은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나중에 한 번에 받겠다라고 하면 세제 비적격.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조금 쉬웠던 것 같고요. 전문가님 덕분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세금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조금 이제는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오늘 저희가 조금 길게 얘기를 했으니까 마지막에 조금 더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안정적인 노후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의 월 생활비를 설정을 해서요. 개인의 세금 상황을 고려해서 상품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개인연금은 빠르면 빠를수록 월 수령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은 금액일지라도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야, 딱 포인트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제 방금 뭐 들으셨겠지만 마지막으로 또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요약 정리하면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두 가지 주제가 끝났고요. 자, 오늘의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남아 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주제가 보니까 모르면 손해보는 치아보험. 네, 이것 확인하고 혜택 받기. 왠지 굉장히 궁금해져 가는데 앞에서 또 제가 그 양력을 봤거든요. 네. 네, 치과에서 또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더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가 진짜 정말 궁금해서 대놓고 질문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네. 그러면 오늘 치아보험에서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저희가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치아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잇몸에서 출혈이 많으시고 구취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서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24년 기준 자료인데요. 감기보다 더 흔한 질환이고 진료 빈도 압도적 1위가 치과 진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 현재 치아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치아보험 가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손해보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감기보다 흔한 질병이라는 게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치과가 많네요. 진료 빈도수 1위인 거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치아보험을 좀 잘 알고 있어야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이제 치아보험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저도 1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 받으러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막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이거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아서 좀 구분해서 얘기 한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급여 진료는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스케일링이 있고 그리고 스케일링으로 제거되지 않은 잇몸 안쪽에 치석과 염증을 제거하는 잇몸 치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수은 문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우리가 단단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많이 사용했던 아말감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치아가 시릴 때 치과에 가시면 저희 잇몸과 치아 경계 부위가 패여 있다고 설명 들으신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요. 그 부위를 메워주는 글래스 아이노모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니가 붓거나 이가 흔들렸을 때 하는 발치는 모든 치아가 건강보험 적용 가능하고요. 우리가 신경치료라고 하죠. 신경이 감염돼서 제거하는 신경치료나 파노라마 사진, 치근단 사진 등이 있습니다. 이거 의외로 그래도 급여 항목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근데 비급여 항목이 사실 조금 비싸서 부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레진, 네. 그 치아색이랑 똑같은 거 네. 제가 저번에 그 치과를 저도 이제 조금 자주 정기적으로 가는 편이라서 근데 의사 쌤이 레진도 네. 급여 항목이다. 제가 이렇게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정말 레진은 심리적이라서 네. 비급여 진료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 많으신데 기억력이 정말 좋으세요. 네. 저희가 충치에 한해서 만 12세 이하 레진 치료는 급여 진료가 가능합니다. 12세요? 네. 제가 아니라? 네. 그럼 우리 아들한테 얘기한 거구나. 그랬나 봐요. 이거 오늘 이제 딱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12세까지는 레진이 되니까 자녀들한테도 조금 해보면 좋겠다라는 건 저도 열심히 알려줘야 되겠네요. 네. 그럼 이제 그거 말고 그 나이대별로 사실은 그 나이 드신 분들 저희 부모님도 치과에서 뭐 이렇게 혜택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조금 많이 들은 것 같아서 네. 나이대별로 혹시 혜택이 있는 치과 치료가 또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번 네. 기회에 나이별로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텐데요. 저희가 만 18세 이하 실란트 제1, 2 대구치가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치아는 형태적으로 어금니 씻는 면에 깊은 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식사를 하다 보면 음식물들이 거기에 고이게 되거든요. 그러고 양치를 안 하면 충치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부위를 메워줘야 되는데 그게 건강보험 혜택이 됩니다. 이거는 18세.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1, 2 대구치요? 네. 이게 그냥 큰 어금니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제일 끝에 있는 큰 어금니 두 두 개.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총 8개예요. 밑에 두 개, 위에 네. 두 개. 근데 이거는 18세까지 된다. 네. 근데 저는 아직 18세 된 자녀가 아직 없으니까 요건 조금 뒤로 가고 그러면 좀 나이 드신 분들 네. 사실은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또 치과에 돈이 많이 들어가세요. 이런 분들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이거 잘 알고 계시는 분들 네. 많으신데 만 65세 이상 틀니랑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데요. 전체 틀니랑 부분 틀니는 7년마다 건강보험 혜택이 있고 임플란트는 2개의 임플란트에 관해서 평생 2개예요. 평생이요? 네, 임플란트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면 네. 치아가 전혀 없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들이 임플란트 보험 되니까 해주세요 이러시는데 치아가 전혀 없으면 보험 임플란트 혜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혹시 여기 표에 나오는 네. 부분 무치약이 그 말인 거예요? 부분 무치약이라는 것은 치아가 네. 하나라도 있어야 임플란트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여서 치아가 전혀 없으면 전체 틀니만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라도 있어야지 네. 혜택을 본다 이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왜냐면 진짜 나이 많으신 분들 그냥 무조건 2개 해준다라던데 라고 알고 계신 분들 제가 알기로도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딴 거보다는 다 이거죠. 그러니까 임플란트도 그렇고, 뭐 그다음 뭐 브릿지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가장 부담이 돼서 치과를 안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치과 오시면 다들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시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진료 외의 모든 것들이 거의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입니다. 치과와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급여되는 진료로 이렇게 유지가 가능하시지만 네. 그림과 같이 치아 우식증이나 치주 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단계까지 오면 그때부터는 비급여 진료입니다. 예시로 우리 신경치료 받으시고 크라운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비급여. 이제 충치가 깊어지면 본을 떠서 인네이, 온네이라는 걸 하는데 네. 그것도 비급여입니다. 뭐 결론은 다 돈 들어가는 소리밖에 네. 지금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뭐 인레이, 온레이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가장 큰 비용 부담은
임플란트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우리가 비싼 치과 치료에 부담을 덜어주는 게 그래서 바로 치아 보험입니다. 그래서 중년기 접어들면서 치과 임플란트에 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데요. 우리가 40대 이후에 비급여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임플란트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큰 목돈이 들어갈 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치료받는 게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미리 전문가 상의해서 치아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이 정도 하니까 이제 치아보험에 조금 관심이 생기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든 보험은 그 미리미리 확인을 해갖고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치과에서 치료받기 전에 치아보험에서 이제 저희가 확인해야 될 항목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저희가 가입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치아 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가입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면책 기간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90일입니다. 그래서 90일 이전에 치료를 받으면 혜택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감액 기간은 보장 금액을 100% 다 보장해 주지 않고 일정 금액만 주겠다는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보존 치료는 1년, 보철 치료는 2년 후에 100% 보장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적게 준다. 그렇죠. 감액돼서 아, 주는 거죠. 뭐 50%라든지 이렇게. 너무 아쉬운데. 그래요. 특히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사실 다 받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거 아무튼 가입 기간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임플란트만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이게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임플란트에 보니까 연간에 3개 네. 이렇게 개수 제한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특히 임플란트 경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3개 정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 연간의 기준이 어떤 기준 일자인 거예요? 우리가 2025년 새해 1월이 됐으니까 네네네. 이제 나 3개 임플란트 혜택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가입한 달 기준으로 연간 3개 혜택 볼 수 있습니다. 가입한 달 기준. 네, 그러면 제가 3월 달에 가입을 했으면 내년 3월 달 이후에 리셋이 맞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아보험에서는 가입일자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가끔 가다가 임플란트가 개수 제한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무제한인 것도 이게 TV 보다 보면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무제한은 뭐예요?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저희가 무제한이지만 혜택을 꼭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혜택을 받으면 발치 기록이 꼭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발치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아를 뺀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집에서 고기 먹다가 치아가 흔들려서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나 이제 빠졌으니까 임플란트 해야지 이러면서 보장을 받아야지 하고 치과 오시는데 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발치된 기록과 파노라마 사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발치가 되신 후에 오시면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새로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치아가 빠지려고 할 때 네. 그때 빨리 와서 네, 찍어야 돼요. 네, 사진을 찍으셔서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그럼 이미 빠져버린 건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중간에가 빠졌어요. 그러면 앞뒤가 살아 있으면 네, 제 알기로는 또 브릿지가 되는 걸로 알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쉽게도 브릿지도 얘도 안 돼요? 발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얘도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잔머리를 한번 굴려보자면 실비. 네. 실비는 다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환자분들이 치과 오시면 가장 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비도 치과 진료 청구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아쉽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급여 진료에 관해서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는 네. 안 되시고요.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는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비급여는 안 되는 거고. 네, 또 그럼 임플란트는 비급여잖아요. 자요. 네, 안 되긴 하지만 급여 항목은 된다. 네, 되긴 잇몸- 하지만 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거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얘기 듣자마자 그
약관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이 사실 요새 많이 물어보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상담을 하러 가셨는데 치과에서 뼈 이식이라고 네. 하나요? 네, 뼈 이식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지고 계시는 보험 중에 네, 뼈 이식해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네.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데 네.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딱 알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정확한 타이밍에. 네, 이게 정말 꿀팁 정보인데요. 바로 명칭은 치조골 이식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하신 보험 증권을 자세히 보시면 수술비 특약이라는 항목에 치조골 이식을 확인하시면 됐는데 수술비 특약은 1종에서 5종으로 분리되는 것도 있고 1종에서 3종으로 분류된 것도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가입했다 하시면 보통 5종이시고 내가 예전에 가입했다 하면 보통 3종이시고 네. 최근이 5종이에요. 근데 네. 우리가 3종 분류 중 2종에 해당하여서 오. 보상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수술비가 네. 1종에서 3종으로 돼 있다. 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오늘 이제 퇴근하자마자 확인하셔야 부모님 됩니다. 거를 봐야 되겠네요. 네. 또 이제 또 뭐 이거는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제가 딱딱한 걸 좀 좋아합니다. 막 이제 간장게장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근데 잘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옛날에 씌워놓고 막 떨어져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네. 갈비는 또 뜯는 맛 아닙니까? 네. 그런 거 하다 보면 사실은 치아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게 깨져도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질문 많이 네.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그 치아 보험 외에 가지고 계신 보험 중에 네. 골절 진단비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눈에 보이는 뼈가 뭐가 있을까요? 뭐 뼈들이 굉장히 많죠? 눈에 네.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바로 치아입니다. 이게 뼈예요? 네, 맞습니다. 치아도 뼈에 해당됩니다. 치아가 금이 가거나 부러지거나 으스러졌다. 이런 경우 골절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해 주신 것처럼 식사하시다가 치아에 금이 가면은 조금 깨져도 골절 진단비가 나옵니다. 이 조금만 떨어져 나가도 네, 원장님께서 진단하셔서 네. 파절 상병이 나오면 네. 그것도 진단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인데 네. 너무 세게 먹어가지고 네, 두 개가 동시에 깨졌습니다. 네. 그러면 두 개 다 받는 거예요? 아쉽게도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한 사고당 한 건이 보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며칠 후에 내가 또 어떤 식사를 맛있게 했을 때 치아가 또 깨졌으면 진단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각각 보상이 됩니다. 한 번에 두 개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한 번에 하나만 된다? 네. 나눠서 한 번은 오른쪽으로 씹고 한 번은 왼쪽으로 씹어야 되겠네요. 이게 치아 보험이 사실은 사실 치과 가면 비용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은 있으나 어떤 걸 혜택을 받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은데 네. 오늘 그게 조금 해소가 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치아 보험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아니면 또는 굳이 필요할까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하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잇몸이 자주 붓거나 그다음에 양치하고 피곤할 때 피가 많이 나시는 분들 그리고 예전에 아말감이라는 재료로 치료를 많이 하신 분들이 가입하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로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면 임플란트를 할 가능성이 많은 치아이고 아말감 같은 경우는 2차 우식이라고 해서 충치가 다시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분들이 보험 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깔끔하게 또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조금 길게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얘기한 주요 포인트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아 보험은 비싼 치과 치료 비용 경감 효과를 주고 있고요. 가입일을 확인하고 면책기간 확인은 필수입니다. 현명한 설계사와 보장 자산 필수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치아보험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자료화면 보여드릴 테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인생설계 원픽.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